한국 정부를 제외시키고 북한과는 물밑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수십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미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들어 북한을 압박하는 듯한 발표들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 4개의 정보기관 그리고 미 국무부, 백악관 안보보좌관까지 동원된 북한에 대한 연일 강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때마다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김정은은 핵실험도 하지 않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미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군사적 도발도 감행하지 않고 있다고 그것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미 국무부나 정보기관들은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들 그리고 조치들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연루되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신형 미사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나 그 어떤 것도 지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수출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들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또다시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연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이런 경고를 한 것은 바로 우리 한국 정부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국제 제재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우회해서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연이어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이나 개선공단도 반드시 문을 열겠다고 다시 활성화시키겠다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국 대사 해리스 대사를 만나고 한국 주재 중국 대사도 만나서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모습 여러 차례 언론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국정원에서 북한과 계약한, 즉 우리 한국 회사와 북한의 개성고려 인삼무역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의 대상이 되는 그 회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보리 대상에 되는지 안 되는지, 제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통일부가 판단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 미사일 개발, 무기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어 보인다면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모르는지 이인영 장관은 계속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행정부, 즉 미 국무부나 국방부 그리고 정보기관들은 북한을 옥죄이는 발표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미군과 미 국가정보국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활동하는 해커 집단의 이름들까지도 열거한 상태입니다. 또 미 국방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실질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 요격 체계를 더 갖춰야 한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간 또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IAEA는 바로 북한이 계속해서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용변 핵단지는 방사성 누출이 심한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가 오래됩니다. 벌써 북한은 거기에서 모든 시설들을 평양 깊숙이 내륙으로, 특히 형제산교 간리와 서포 사이에 있는 이 지역에 농축 우라늄을 할 수 있는 원심 물리기를 수천 대 가져다 놓았다는 것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번 IAEA에서 발표한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심히 우려한 것은 플루톤 재처리를 해서 핵무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미국의 이 전방위적 압박, 특히 IAEA까지 나서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반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을 중심으로 하여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은 충격적인 발표를 냈습니다. 즉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다는 발표를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은 바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미국에서 온 소식입니다. 즉 미국은 앞에서는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물밑으로는 지금 사이좋게 회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도 한국과는 상대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즉 한미 워킹그룹 내에서의 협의를 통한 대북관계 외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인영 장관이 해리스 미 대사를 만나서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이렇게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있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조금 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를 제외시키고 북한과는 물밑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영 장관이 아무리 북한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북한에 이익이 되는 발언을 해도 북한은 거기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물밑 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인영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정보, 미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원도 아마 통일부에는 이런 정보들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북한을 자극시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인영 장관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북한의 김정은은 더 신경질적으로 나온다는 것, 그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국정원이 알고 있는 것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건 장관이 외교부 제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드블록 플러스 알파로 한국을 참여시키려 한다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청와대 서원실장은 부산에서 양재추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즉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1대1로라는 이 중국의 정책에 우리 한국이 동조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대1로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이 이 1대1로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협의를 한 것입니다. 결국 중국의 패권 야망으로 시작된 1대1로라는 이 경제정책에 한국이 동참하겠다고 의사를 표한 거나 다름이 아닙니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했던 아프리카 일부 나라들, 동남아 일부 나라들이 도산 직전에 몰렸고 결국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세계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수십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하나로 연결돼서 한국을 거기에 끌어들이려 하고 미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켜서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은 한미일 동맹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동맹에 참여하느냐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는 하지 않더라도 중립에 설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정쩡한 중립은 국제사회에서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태평양 연안 국가들인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인도와 같은 나라들과 합세하여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편에 설지 중국 편에 설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중국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목매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온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폭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의 위험한 도박이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은 대통령에게 5년 동안은 나라를 잠시 잘 이끌어달라고 맡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잠시 맡은 이 국가를 자기 것인 양 마냥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그것은 결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과 후원이 있음으로 하여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도록 널리 선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우리 흑마늘 골드 진액 식전에 드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흑마늘 진액 골드를 한 달만 드시면 기력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감기도 예방할 수 있고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자체로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참 좋다는 겁니다. 항상 저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